단독 7년 만에 돌아온 가수 김용빈. 30억대 강남 새집 입주. 다시 시작된 전설. 한때 전국을 뒤흔들었던 이름. 그리고 어느 날 흔적도 없이 사라졌던 이름. 김용빈. 수많은 사람들의 머릿속에서 서서히 희미해져 가던 그 이름이 마치 예고 없이 떨어진 번개처럼 다시 세상 가운데로 내리꽂혔다. 그 시각, 강남의 한 고급 주상복합 건물 38층. 아직 짐도 다 풀지 못한 새집 거실 한가운데에서 한 남자가 조용히 앉아 있었다. 그의 앞에는 단출한 테이블과 종이컵 하나, 그리고 식지 않은 커피 한 잔. 그 남자의 이름이 바로 김용빈이었다. 1. 텅 빈 강남 새집, 그리고 예상치 못한 눈물. 집안은 믿기 어려울 정도로 비어 있었다. 30억대라 불리는 고급 아파트치곤 벽에는 액자 하나 걸려있지 않았고 소파도 TV도 없었다. 바닥 한가운데 회색 매트리스 하나가 외롭게 놓여 있었을 뿐이다. 형, 기사 떴어요. 매니저 준호가 숨을 고르며 스마트폰 화면을 내밀었다. 센터에 박힌 제목이 그의 눈을 찔렀다. 7년 만 30억대 컴백. 강남 새집에서 포착된 눈물의 가수 김용빈. 김용빈은 화면을 바라보다가 피식 웃었다. 그리고 그 웃음은 곧 미세하게 떨리는 입술로 바뀌었다. 30억, 참, 숫자 좋아하네. 사람들. 혼잣말 같기도 하고 준호를 향한 말 같기도 했다. 그는 고개를 살짝 숙였다. 그리고 아무도 예상하지 못한 순간 눈물을 뚝 떨궜다. 준호는 당황해서 그를 바라봤다. 형, 괜찮아요? 그러나 대답 대신 김용빈의 어깨가 크게 한번 들썩였다. 숨이 막히는 듯 그동안 꼭 붙들고 있던 무언가가 부서져 내리는 듯한 울음이었다. 괜찮아, 이제야 진짜 괜찮아지는 것 같아서 그래. 그가 겨우 짜낸 말은 이상하게도 안심에 가까운 울음이었다. 7년 동안 한 번도 누구 앞에서 제대로 운 적이 없던 남자가 강남의 30억짜리 새집 한가운데에서 조용히 무너지고 있었다. 2. 7년간의 공백, 한 줄로 덮어버린 진실. 7년 전 그의 마지막 무대는 여전히 전설로 회자된다. 전국 생방송, 시청률 20%를 넘긴 연말 가요 특집. 그는 자신의 대표곡을 라이브로 소화하며 마지막 고음을 치솟듯 올렸다. 무대는 완벽했다. 관객들의 기립 박수, 실시간으로 쏟아지는 찬사. SNS에는 역시 라이브 장인이라는 글이 넘쳐났다. 그러나 방송이 끝난 직후 대기실에서 그는 갑자기 목을 움켜쥐고 주저앉았다. 형, 괜찮아요? 숨 쉬어요? 형. 피가 섞인 가래가 그의 입에서 튀어나왔다. 의사는 차갑게 말했다. 성대 손상입니다. 최소 1년간 노래는 절대 안 됩니다. 상태를 봐선 다시 예전처럼 노래할 수 있을지는 장담 못해요. 기획사는 서둘러 멘트를 준비했다. 건강상의 이유로 당분간 활동을 중단하겠습니다. 수많은 루머가 떠돌았다. 사고 쳤다더라. 해외 도피라던데? 사고로 누군가를 다치게 했대. 하지만 진실을 아는 사람은 극히 일부뿐이었다. 그리고 그중 한 명이 바로 지금 이 순간 강남 새집 안에서 울고 있는 남자. 김용빈이었다. 그는 그날 이후로 공식 석상에 한 번도 서지 않았다. 소속사와의 관계는 점점 틀어졌고 결국 조용히 계약이 해지되었다. 계약 분쟁 소송이 한 번 불붙으려다 그가 먼저 모든 걸 포기했고 상대는 침묵을 택했다. 하지만 그 침묵의 대가는 그의 이름이 별표 잊혀지는 것 별표이었다. 3. 무너진 목소리, 무너지지 않은 집착. 다시는 예전처럼 못 부를 수도 있다. 의사의 말은 마치 선고처럼 그의 머릿속을 맴돌았다. 처음 몇 달 동안 그는 아예 목소리를 제대로 내지도 못했다. 기침을 해도 목이 찢어지는 듯했고 작은 음으로 허밍을 하는 것조차 두려웠다. 그럼에도 그는 소리 없는 습관을 버리지 못했다. 텅 빈 원룸에서 조용히 입만 움직이며 가사를 외우고 노래를 떠올렸다. 밤마다 악몽을 꿨다.
무대 위에서 입을 열었는데 아무 소리도 나오지 않는 꿈. 관객석에서 사람들은 하나둘 자리를 떠나고 조명이 꺼진 채 혼자 남겨지는 악몽. 그는 새벽에 깨어 식은땀을 흘리며 숨을 몰아쉬었다. 그리고 벽에 기대어 자신에게 말했다. 무서우면 다시 시작해야지. 안 그럼 진짜 끝나는 거니까. 수술을 했고 재활을 했다. 의사는 여전히 회의적이었다. 전처럼 완벽한 라이브를 기대하긴 힘들 겁니다. 하지만 그는 포기하지 않았다. 7년 동안 사람들 눈에 보이지 않는 곳에서 그는 매일같이 조금씩 그러나 끝없이 목소리를 되찾기 위한 싸움을 이어갔다. 4. 지하 연습실의 기적. 다시 울린 첫 소절. 복귀를 준비하던 어느 날 그와 준호는 강남이 아닌 외곽의 허름한 건물 지하 연습실에 있었다. 페인트가 벗겨진 벽, 삐걱이는 스피커, 낡은 마이크. 형, 진짜 이걸로 해요. 첫 복귀 연습이 치곤 좀. 준호가 머쓱하게 웃자 김용빈은 고개를 저었다. 괜찮아. 처음은 이 정도면 충분해. 중요한 건 장비가 아니라 내가 버틸 수 있느냐지. 마이크 스탠드를 세우고 그는 깊게 숨을 들이마셨다. 7년 동안 수없이 연습했지만 이렇게 복귀를 염두에 두고 실제적인 첫 노래를 부르는 건 사실상 그날이 처음이었다. 음악이 흘러나왔다. 그의 대표곡의 전주. 박자가 다가올수록 그의 손이 미세하게 떨렸다. 형, 아니면 오늘은 여기까지만. 준호의 말이 끝나기도 전에 그는 입을 열었다. 멈출 수가 없었어. 너를 향해 뛰던 그날. 첫 소절이 튀어나오는 순간 연습실 공기는 완전히 달라졌다. 잡음 섞인 스피커, 울리는 마이크, 어색한 반주. 그 모든 허술함에도 불구하고 그의 목소리는 명확하게 공간을 채웠다. 7년 전과는 달랐다. 조금 더 거칠고, 조금 더 낮았고, 조금 더 상처가 남아 있었다. 그러나 분명히 살아있는 목소리였다. 노래가 끝났을 때 연습실에는 숨소리만 가득했다. 준호는 고개를 들고 그를 바라보았다. 그리고 목이 메인 듯한 목소리로 말했다. 형, 돌아왔네. 진짜로. 그날 밤 연습실 구석 CCTV에는 노래를 마치고 조용히 무릎을 꿇은 채 양손으로 얼굴을 감싸고 울고 있는 그의 모습이 남았다. 누구에게도 공개되지 않은 진짜 의미의 별표 컴백 첫 장면 별표이었다. 5. 30억 강남 계약. 숫자 뒤에 숨은 두려움. 그의 복귀 소식은 생각보다 빨리 퍼져나갔다. 작은 공연장 라이브 영상 하나가 SNS를 통해 입소문을 탔고 진짜 돌아왔네? 목소리 아직 살아있다. 7년 공백이 맞냐? 댓글은 점점 늘어났다. 영상은 점점 공유되었다. 그리고 그 영상을 본 사람 중에는 다수의 방송 관계자, 기획사, 그리고 투자자들이 있었다. 며칠 뒤 한 기획사는 파격적인 제안을 들고 나타났다. 컴백 앨범 제작 전액 지원, 전국 투어 콘서트, 예능 및 음악 방송 패키지 출연, 그리고 강남의 30억대 새집 지원. 우리는 김용빈 씨 이름 자체에 투자하는 겁니다. 대표의 말에 김용빈은 손을 조용히 깍지 낀 채 물었다. 왜 지금이죠? 7년이 지났는데. 대표는 미소를 지으며 대답했다. 7년 동안 사라졌는데도 아직 그 이름이 사라지지 않았으니까요. 사라진 시간만큼 사람들은 이야기를 원해요. 그리고 당신의 목소리는 그 이야기를 들려줄 준비가 되어 있잖아요. 서류 위에는 놀라운 숫자들이 나열되어 있었다. 광고, 음반, 방송, 콘텐츠, 라이브, 해외 진출까지 모두 합산하면 30억을 훌쩍 넘는 규모였다. 계약서 마지막 장에 도장을 찍기 직전 그의 손이 잠시 멈췄다. 준호가 조심스레 물었다. 형, 왜요? 불안해요? 그는 한참을 말없이 있다가 짧게 내뱉었다. 나 다시 무너지면 어떡하지? 숫자는 눈부셨지만 그에게 더 눈부신 것은 별표 다시 일어설 기회.
별표였다. 그리고 다시 일어선 사람은 누구보다 다시 넘어지는 순간을 두려워한다. 그럼에도 그는 천천히 그러나 확실하게 도장을 찍었다. 그래도 이번에는 도망치지 않을 거야. 6. 강남 새집에서 터진 눈물 그리고 한 통의 전화. 이삿날 집에는 최소한의 짐만 들어왔다. 침대 대신 매트리스, 화려한 조명 대신 스탠드 하나. 거실 한가운데에 놓인 것은 작은 스피커와 마이크 하나였다. 형, 소파랑 TV는 다음 주에 들어온대요. 그래도 이 집 진짜 뷰 미쳤다니까요. 봐요. 저기 준호의 감탄과는 달리 김용빈은 창문 밖 야경보다 유리창에 비친 자신의 모습을 오래 바라봤다. 저기 비친 사람 진짜 나 맞나? 그는 유리창에 손을 댔다. 7년 전 거울 속에 비친 자신은 교만했고 자신만만했고 세상을 다 가진 표정이었다. 지금 유리창에 비친 그는 조금 초라하지만 훨씬 더 단단해 보였다. 그러던 그때 테이블 위 스마트폰이 진동했다. 발신자, 엄마. 여보세요, 엄마. 용빈아, TV에서 봤다. 강남에 집 샀다며? 어휴, 우리 아들 잘 버텼다. 평소 같으면 농담부터 던졌을 어머니는 이상하게도 아무 농담도 하지 않았다. 대신 끝까지 참았던 듯한 떨리는 목소리만 흘러나왔다. 사람들이 뭐라 하든 나는 네가 포기 안 한 게 제일 자랑스럽다. 내 목소리 다시 들려줘서 고맙다. 우리 아들. 그 말이 끝나는 순간 그는 더 이상 눈물을 참을 수 없었다. 준호가 본 것은 휴대폰을 쥔 채 거실 한가운데서 조용히 무너져 내리는 그의 뒷모습이었다. 강남 30억 새집에서 터진 눈물은 누구에게 보여주기 위한 연기가 아니었다. 그것은 살아남은 자의 눈물. 버티고 버틴 끝에 파이널리 다시 시작점에 서게 된 한 인간의 순수한 눈물이었다. 7. 첫 공개 스케줄, 그리고 예상치 못한 돌발 질문. 복귀 기사와 30억 새집 얘기가 한동안 화제를 모은 뒤 그는 드디어 첫 공식 일정에 나섰다. 라이브 토크가 함께 진행되는 음악 방송. 로비부터 카메라와 기자들이 진을 치고 있었다. 7년 만에 뵙네요. 성대는 완전히 회복된 건가요? 공백 동안 뭐 하면서 지내셨어요? 질문이 쏟아지는 와중에 한 기자가 다소 날카로운 질문을 던졌다. 혹시 당시 계약 분쟁과 관련해서 이제라도 하고 싶은 말 있으십니까? 그때 진실이 뭐였는지 사람들은 아직도 궁금해합니다. 준호의 표정이 굳었다. 스태프가 제지하려 하자 김용빈이 손을 들어 막았다. 그는 잠시 숨을 고르고 말했다. 그때 제가 너무 어렸다. 제 목소리만으로 세상을 다 바꿀 수 있다고 착각했었어요. 그래서 제일 중요한 걸 놓쳤죠. 기자는 그 제일 중요한 것이 무엇이냐는 듯 눈을 빛냈다. 계약서도 조건도 돈도 아니었어요. 가수한테 제일 중요한 건 무대에 서는 거거든요. 근데 전 그 무대를 지키지 못했습니다. 변명할 수 없는 제 잘못도 있었고요. 모두가 숨죽여 그의 말을 지켜봤다. 하지만 그 일에 대해 이제 법정에서 시비를 가르기보다는 무대 위에서 제 이름을 다시 증명하고 싶습니다. 과거의 진실보다 지금의 노래로 증명하는 쪽을 선택했습니다. 짧지만 선명한 대답이었다. 기자는 더 파고들 기회를 놓쳤고 인터뷰는 다른 이야기로 넘어갔다. 그러나 그 질문은 그리고 그의 대답은 그날 저녁 수많은 기사 제목으로 재구성되었다.